안녕하십니까. 이거 개회사라기보다 그냥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계속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백진협이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주최하고 주관은 하지만 국민들의 저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국민들께서 한 푼, 두 푼 후원을 해주신 그 후원금으로 오늘 이 행사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코로나 그리고 백신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에게 추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족이 뭐 앞에서 먼저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말을 길게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제 인사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오늘 오신 많은 단체 분들께서 오셨거든요. 그 대표님들의 추모사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들도 마음속 깊이 저희 가족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고 서는 걸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망자가 3,971명이고 백신을 맞고 사망한 자가 2,771명입니다.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합동 추모식을 갖기까지 수고하신 김두천 회장님을 비롯해 이상원 대표님 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중국인 감염자로 인해서 의사단체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외무부에서 중국인을 차단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중국인과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2시간 만에 해제하여 재앙이 왔습니다. 그때 중국과 인접한 북한과 몽골, 베트남, 대만 등은 중국인을 차단함으로 우리에 비해서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신년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백신을 안전하며 1회 접종으로 코로나19를 100% 예방되며 65% 국민이 접종하면은 면역이 된다고 주장해서 온 국민이 접종하고 4만 명 이상이 죽게 된 것은 인재고 6.25 접종 이후 대재앙입니다. 정부와 상관없이 죽은 세월호 희생자와 이태원 희생자들은 황개대우하면서 정부의 말을 듣고 접종하고 피해당한 유가족들을 위로 한마디 없는 정부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백신 맞고 희생당한 사망자 중에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2월 15일 첫 출마 유세에서 코로나 희생자와 백신 희생자들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국민들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런 지도자와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입법부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월호 희생자들과 이태원 희생자들에 상응하는 법을 제정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모 독경에 앞서서 먼저 저도 코로나 피해자인 것 같아요. 제가 올 초에 직장암 수술을 했거든요. 우연히 종합검진을 했는데 직장암이 발견이 돼서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출가한 지가 지금 46년이 됐는데 저희 고모 두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셔서 대면도 못 오고 병원에서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소가 형, 안 본 지가 몇십 년 됐죠. 그 형님도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다 잊고 지냈어요.
정말 이건 중국 무안에서부터 이게 왔는데 국가에서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온 겁니다. 세월호처럼 그 버스 회사나 김상군 교육감이 그날이 4월 15일 날 밤인데 김일성이 생일날이에요. 세월호 터진 날이. 이미 뒤집어지기도 전에 세월호 뒤집어졌다고 카톡에다 올렸다가 지웠다고 그것이 다 알고 있죠. 그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국가에서 돈을 해서 이 보상을 해주는데 배상을 이 코로나 이건요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책임져야 됩니다. 생사람을 죽였어요. 문재인이는요 최연소 난파간첩입니다. 문재인이 아버지가 자유를 찾아온 게 아니고 윤월 스님의 학도병에서 1950년 8월 29일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성리 먹뱅이골 부처바위 아래 보현산 서남측 450고지에서 윤월 스님 등 학도병 3명에 의해서 상포된 북귀군이에요.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김일성이가 전시에 일본 계획을 해가지고 난파시킨 최초의 간첩입니다. 이놈이 이 백신을 해서 우리 국민을 죽인 놈입니다. 제가 출가한 스님으로서 뭐가 거짓말하겠어요? 저는 지금 윤월 스님 의문사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조계사 앞에 178일 동안 지금 집회를 하루도 안 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불우에 대해서 헌법 이전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타고난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불살생계라겠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 벌레 한 마리도 생명의 의미에서는 인간의 생명이나 절대 평등합니다. 생명 있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거 국가에서 빨리 치유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정권 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부들부들 떨립니다. 남일인지 알았거든요. 저희 가족의 일이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저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와도 제가 못 갔어요. 몇십 년을 못 뵀는데 두 분 다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시신도 못 보고 어디 묘도 못 쓰고 그냥 화장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이 암 수술했는데 다행히 죽진 않았어요. 이것도 보니까 내가 암 걸릴 그 팔자가 아니거든요. 백신 때문에 이거 걸린 것 같아요. 특히 억울한 이 죽음 국가에서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세월호 희생자보다 100배 이상으로 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 땅에 침투한 겁니다. 6.25 남침은 그런 거 똑같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 즉각 백신 피해자 그리고 코로나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국가에서 배상하고 보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그러면 잠깐만이라도 제가 코로나로 유명을 달리한 이 억울한 영혼들을 위해서 독경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저쪽이
코로나 저 사진하고 영정하고 유폐가 있으니까 저쪽을 바라보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모든 그 억울하게 국가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2천만 불자를 대신해서 제가 명복을 빕니다. 금생에 생을 억울하게 마쳤지만 다음 세계는 억울한 죽음이 없고 생멸이 없는 그 좋은 세상에 나서 두 번 다시 이런 고통이 없기를 빌어 맞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김두천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소를 2022년 1월 22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2020년 4월 2일에 대구에서 저희가 유가족분들과 함께 이 단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김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는지 이유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죽어간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왜 죽느냐 하는 이유를 여러분 자신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는 내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내 가족은 왜 죽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은 규명이 돼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 생명이 단축이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약 20%에 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제 그제 김수미 영화배우가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추측이 막히겠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분은 무조건 백신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발표하는 제2회 코로나 백신 희생자 추모 집회 경과 보고는 이미 대통령에게도 보냈고 정진석 비서실장에도 보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보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냈고 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더 한 번 마음을 다지고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명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이 우한폐렴 감염자로 밝혀져 의사회가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라고 7차례나 강력히 요구했지만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대통령의 말로 중국인을 제한 없이 한국의 입국을 허용하여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감염병을 확산시켰습니다. 2023년 8월 말까지 코로나로 고 이동수님 외 36,699명이 사망하였고 3,500만 명의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말 현재 백신 부작용으로 고 장지연님을 비롯한 어린 학생 18명을 포함하여 2,770명이 사망하였으며 50만 2천 명이 백신 부작용으로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부작용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신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강제로 격리되어 가족의 마지막 임종도 지키지 못했으며 화장도 지켜보지 못하게 하였고 유족들은 죄인으로 내몰려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2021년 신년사에서 문재인 전 정부는 백신은 안전하며 백신 1회 접종으로 100% 코로나를 예방하므로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하라면서 만약 백신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만 모두가 거짓말이었고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게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2022년 2월 15일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백신 국가 책임제를 약속하고 코로나 백신 유가족 피해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습니다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이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하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4만 명의 코로나 백신 사망자에게는 애도 한마디도 없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사망자와 유가족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잔인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하고 상식이 없는 정부와 정치 집단은 세월호 이태원 사고는 황제의 죽음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불법한 정치 집단은 법치를 짓밟고 황제의 대우를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선하고 착한 국민들은 부패한 정치 집단으로부터 개돼지로 취급받으며 잔혹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2022년 1월 22일 코로나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이곳에 설치하여 소중한 가족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유가족들과 정부가 안전하다는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세월호와 이태원 분향소는 특혜를 주면서도 코로나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는 강제로 철거하겠다면서 3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에 첫 번째 코로나 백신 희생자 추모 집회를 가졌으며 오늘 백신 진실규명 유족 협의회 주최로 제2의 코로나 백신 희생자 추모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백신 특별법이 제정되어 코로나 백신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를 회복할 때까지 이 분향소를 지키며 타락하고 불공정한 정치 집단에 맞서 격렬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와 백신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소중한 가족을 졸지에 잃으시고 시리에 빠져 애통해 하시는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유가족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적 소송을 담당하고 법정에서 유가족들의 승소를 위해 격렬하게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가우의 대표 변호사 이경환입니다. 정부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려져 분노하고 계시는 유가족 피해자 여러분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기에 더더욱 변호사인 저의 역할이 크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여러분의 애통하고 억울한 피해 상황을 법정에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을 지킬 헌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헌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유독 코로나 백신 유가족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코로나 팬데믹 재앙에 대한 정부의 절대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하고 잔인한 정치 세력과 코로나 백신에 대한 K-방역 정책이 옳았고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법정 싸움도 유가족 피해자들의 투쟁도 정부의 치명적인 방역 실패와 검증 안 된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하여 발생한 피해를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앙임을 인정하도록 과학적인 자료와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겨우 시작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유가족 피해자 여러분께서는 분향소를 중심으로 뭉치고 힘을 모아 우리의 소리를 높여나가면 반드시 유가족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이루게 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제2회 코로나 백신 희생자 추모 집회를 준비해 주신 코로나 유가족 성현모 회장님, 멀리 포항에서 매주 토요 집회를 위해 서울에 올라오시고 이 집회를 주관하신 백신 유가족 이상훈 대표님, 지난 4년 7개월 동안 전기시설도 없이 덥고 추운 열악한 환경과 악한 세력들의 방해와 공격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유가족 피해자들과 분향소를 지키시는 김두천 회장님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백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서 여러분을 뵙고 또 이 추모 모임에 참여하고자 전주에서 호킨스 전열내과를 하고 있는 전기엽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틀렸지만 내년에도 2025년에도 또 노벨 생리학상 후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러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딥스테이트들이 우리 인류를 멸하고 인류를 노예화하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질환이라는 것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전쟁에서 지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닥터 이드는 파우치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멀린다 게이츠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이미 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그 후유증에 대해서 사망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어렵고 슬픔을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흔들리는 무릎을 고추 세우며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에 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주인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잠깐은 어렵고 희생된 적도 있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이 희생된 것은 결코 그 희생이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뛰어 올라와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이 세상을 맑게 하고 우리나라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우리의 마음을 떠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먼저 가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코로나 후유증을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과 네덜란드와 독일 이런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 XEC19입니다. XEC19라는 것은 카이와 스티그마로 말씀되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XEC이지만은 크사이, 스티그마 이것이 그리스어입니다. 666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XEC, 크사이, 스티그마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을 농락하는 마귀들, 일루미나티들, 프리메이슨들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가 666이야. 이 666을 없애기 위해서 너희들이 또 백신을 맞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번에 나오는 XEC, 크사이, 스티그마 666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겠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정신병자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들에게 더 이상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666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의 희생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들의 프리메이슨들의 일루미나티들의 그리고 딥스테이트들의 먹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듣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666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말라고 해야 될
말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백신 맞지 마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엠폭스 백신이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은 당연히 우리가 맞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숭이 두창이 165명이 발생했고 163명이 전부 다 젊은 남자들입니다. 3명이 여자입니다. 여자들은 젊은 남자와 동성애를 하고 있는 젊은 남자와 결혼하고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해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그렇게 엠폭스에 걸렸는데, 엠폭스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성애자 학문으로 성교를 하고 있는 젊은 남자들에게 한해서 생기는 것이 엠폭스 원숭이 두창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원숭이 두창 백신이라고 선전을 하지만은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연두 백신입니다. 천연두는 30%, 40%의 사망률을 가지는 것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1%도 사망률이 없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이라고 하면서 천연두 백신을 사람들에게 맞히기 위해서 천연두가 우리나라에 번창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질병청이요 우리나라 정부인 것입니다. 정부나 질병청에 속아서 엠폭스 원숭이 두창 백신을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감 백신이라고 맞고 있습니다. 그 독감 백신에 유효한 것은 20, 30%뿐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 80%는 독감 백신을 맞아서 일주일 만에 1,500명 이상이 죽게 되거나 그 독감 백신을 맞음으로 오히려 독감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맞고 있는 독감 백신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 독감 백신은 예전과 같은 그런 독감 백신이 아니고 mRNA 백신입니다. mRNA 백신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처럼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류독감이라고 해서 조류독감을 악한 자들이 또 우리나라에 전파를 시키고 조류독감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조류독감은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이드록시 클로르퀸에 의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조류독감이 사망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폐포에 들어와서 폐포가 자가 아우토페지로 인해서 죽게 만들기 때문에 폐가 망가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하이드록시 클로르킨은 그러한 폐포의 자멸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뿐만 아니라 조류독감 때도 하이드록시 클로르킨이 유용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39,000명 정도 태아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태아들의 25%, 4명 중에 1명은 유산이나 사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백신을 젊은 여자분들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임신을 해도 임신 20주 안에 유산하거나 20주가 지나서 사산하는 확률이 4명 중에 1명꼴입니다. 아기들을 낳으려고 해도 4명 중에 1명이 사산하고 유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분들이나 또 젊은 청년분들도 꼭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해독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식구들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목숨을 위해서 그 목숨이 국가에서 당연히 보상받아야 되고 하는 것을 국가에 주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한 희생이 없도록 더 이상 코로나 백신도 맞지 말고 원숭이 두창 백신도 맞지 말고 조류독감 백신도 맞지 말고 독감 백신도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백신 맞지 말도록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타민, C, D, 아연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르킨이나 이버맥틴 그러한 약으로서 충분히 백신 맞지 않고도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축복과 여러분의 건강을 빕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향신문은 야당의 심재철 의원 등이 중국인 포비아를 확산시키고 중국의 우한 폐렴에 대해 공포와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난하면서 특히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국한 중국인에 대해 송환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슬픔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당 의원들이 했던 말들, 그것들만 지켜줬더라면 이렇게 슬픈 일들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지요. 그것을 증거로 본다면 대만이나 베트남은 굉장히 강력한 입국 금지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가 천천히 그리고 조금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20년 2월 20일 오후 5시 38분부터 6시까지 문재인은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어째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째서 중국, 아니 이제는 중공이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중공이어야 합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신의 뇌 구조 속에는 중공, 한국이 이끌어인 거예요. 아니, 중공 속에 한국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뇌어 봐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국민에게도 부족한 마스크를 중공에다가 조공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급 주듯이 정말 조금씩 그렇게 갖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말이 많으니까 이제 그 불만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식당에도 교회에도 심지어 병원 응급실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심장마비가 왔는데 응급실을 가는 것을 제지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119를 불러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갔더니 아유, 조금만 일찍 오시지 스탠스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요 코로나19라는 것을 빙자해서 정치 방역을 했던 문재인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에 공무원을 했던, 그 시기에 정치 방역에 앞장섰던 나쁜 의사놈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의사들과 대한의사협회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야말로 병원도 못 가게 하던 이 자들이 지하철은 바글바글,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마늘 섞인 김치를 먹고 왔는지 어떤 것도 다
바로 알 수 있는. 자, 지금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의료 방역이 아니라 정치 방역을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그런 것을 대통령 정책 자문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직도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지금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의 아픔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의 그 입장이 그러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인민들을 대신 바로 우리 국민들이 죽게 내버려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뱀처럼 생긴 문재인 그 눈빛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재인이라는 자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자, 그 사람은 떠났어요. 그런데 다소 소처럼 생겨서 그래도 믿음이 갔다고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2022년 이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하는 짓을 한번 제가 거론을 해볼게요. 자, 탈북민 강제 북송을 했던 그 담당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탈북민을 교육해서 우리나라에 살게 해주는 하나원이라는 그 기관의 장으로, 하나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증거가 명확해서 황교안 전 총리나 또 많은 이들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런데 수사합니까? 수사를 안 하죠. 증거가 완벽한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건 그것이 옳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원전에 근무하는 노조원들까지 고발하면서 탈원전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 결론이 났습니까? 2년 반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어요. 자,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 땅에 총격을 받고 죽고 월북 조작까지 당했는데 아직 1심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진 그 공무원의 형은 아직도 피가 끓는 그 목소리로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이 안내문에도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9,000여 명이다. 그리고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2,770여 명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도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 한번 왔어요? 저쪽은 가서 얼쩡거려도 여기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죽어도 된다고 저자의 뇌 속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혹시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진보나 또는 보수라는 뜻으로 제가 하는 말이 역겨울 수도 있어요.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감염병은 절대로 보수든지 또는 진보든지 또는 좌파든지 우파든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과학이며 의료였지 절대로 정치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이 자들은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기본적 예의도 갖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문재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코로나와 백신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 모두를 대신해서 문재인과 윤석열 당신들에게 경고합니다.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여,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공정과 정의는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속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저는 고3 딸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저지른 악행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자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고 아이들을 처참히 죽였습니다. 수능을 못 본다는 이유로 주삿바늘을 마구 찔렀고 체육관으로, 강당으로 정말 가축같이 끌려가서 아이들이 집단으로 맞춰졌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지금 800명이 넘는 연구장애, 생명이 위중하고 중환자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사지마비고 생리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식불명에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질병청에 신고를 안 한 사람과 가족이 또 백신으로 사망한지도 모르는 경우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을지, 그리고 장기 부작용은 임상 실험도 한 적이 없으니 갑자기 사망한 분들도 백신 부작용이 원인이라 이제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다가 수면 중에 또 사망한 우리 공호준 학생, 사실 중학교 교복도 며칠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랑 작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또 내사 상태가 된 우리 천사같이 예쁜 중학생 이혜원 학생, 또 개회사를 또 하신 또 백진엽 이상훈 대표님의 정말 금지 오격 같은 따님 이선주 학생,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은 아이들까지 이렇게 사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일반 백신으로 또 사망한 박한결 군도 있습니다. 제가 실은 코로나19 백신 그때 첫 사망 김준호 학생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강남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강남거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고3 아이가 백신을 맞고 죽었다고요. 이렇게 정말 크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희생자 분들의 이름을 사실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희생자의 이름을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불러드린 이름을 듣고 오늘만큼은 사실 유가족분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참지 말고,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눈물을 참을 수밖에 없거든요. 매일매일 울고 있으면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이름을 좀 부르겠습니다. 우리 공호준, 이혜원, 이선주, 박한결, 김원영, 이재석, 김준우, 이진원, 양재성, 오연춘, 이정순, 신동주, 장하연, 전요셉, 박종순,
최진영, 박진양, 김민성, 윤무성, 유명상, 원종식, 방태용, 심영구, 양필진, 김순섭, 황현자, 이춘자, 박영애, 양인모, 전호열, 김연남, 손덕규, 이종혁, 항한나, 유한국, 추연만, 정화영, 배평길, 김형화, 마호은, 배승남. 정말 수천 명의 이름을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그냥 백신 희생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저희가 추모하는 것이 아닌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 사랑하는 내 아이 그리고 내 아내, 내 부모님 그분들을 추모하고자 함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법적으로는 검거했다면서 빠져나가고 있고 도망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있으니 가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하고 최후까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가해자가 처벌된다고 해도 백신 희생자분들의 가족이 품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만나게 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억울함을 조금이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희생자분들에게 제가 참 염치 없게 부탁을 드립니다. 버텨주십시오. 버텨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죽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지만 진실을 알아버린 저희에게는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자녀를 잃은 분들의 글을 제가 우연히 읽었습니다. 너를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말하고 싶다. 오늘 추모 집회를 통해서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회자이지만 또 추모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면역학자 배용석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요, 그 사람이 진실을 알고서 거짓말을 할까요? 모르고서 거짓말을 할까요? 자, 치명률을 조작한 사람이 왜 치명률을 조작을 했을까요? 오늘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특히 29세 이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었는데 정부가 속여가지고 백신 맞춰서 죽인 거 아닙니까? 중증 환자가 되고 이거를 갖다 보상을 안 해주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네? 여러분,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어떤 의학자나 의사들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익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백신 1차 접종자가 4,500만이 넘고 2차 접종자가 4,400만이 넘으면은 두 개만 합쳐도 8,900만, 거의 9,000만 되죠? 3차 접종자가 3,400만 명이면은요 1억 2천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2만 원 곱해보세요. 예? 그럼 얼마죠? 2조 4천억이 넘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갔다고요? 접종 비용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의사들한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특히 이번에 의료대란 2월달에 난 다음에 전공의들 빠져나가면서 백신 반대 운동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학자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여기 한 분 계십니다. 정교 원장님 존경합니다.
근데 요즘 정기호 원장님이 너무 어렵대요. 의사들이 왕따시키고 환자들도 안 와가지고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20년에 데이터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백신 접종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20년에 코로나 사망자 질병청 데이터예요. 딴 데도 아니고. 코로나 사망자 917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저질환자 다 빼고 정상인 14명 정도 죽었다고 봐요. 최대로 14명이에요. 네, 정상인. 기저질환자 다 빼면. 여러분, 버스 한 대 사고 나서 죽어도 10명 이상 죽는 경우 있죠? 예? 네? 교통사고로 죽어도 10명 이상 죽죠? 한 나라를 마비시키고 통제를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공포심을 조장했을까요? 예? 14명 죽었다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이 개새끼는 국민들 속여가지고 백신 맞춰가지고, 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세요? 2019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연도별로 감소한 적이 없어요. 2019년까지 계속 증가했어요. 근데 20년에 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출산이 3만 명 줄었어. 그럼 죽어서 줄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백신 접종 21년 2월 말에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번 9월 말까지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 인구 감소가 57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초과 사망자예요. 초과 사망자. 여러분, 2016년부터 19년까지 4년 동안에요 116만 명 정도 죽었어요. 근데 20년 1월부터 이번 8월 말까지 통계청 자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자료 다 있고요. 그거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죽은 사람이 176만 명이 넘어요. 그럼 거의 초과 사망자가 60만 명 정도 발생했다는 얘기죠. 아까 백신 접종 후에 이번 9월 말까지 57만 5천 명이 인구 감소했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거의 초과 사망자가 맞잖아요. 자, 한 명 죽이면 살인이라고 그러죠. 10명 죽여도 살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10만 명 이상 죽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인구 감소래요. 여러분, 20년, 21년 그때 여기 포펜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고 연설을 시작했는지. 코로나는 사기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을 속여 백신을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저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설계하고 집행했던 애들이 모를까요? 저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나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 것 같습니까? 일개 학자인 나도 아는데? 여러분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20년, 21년에 제가 뭐라고 다닙니다. 여러분, 국민들 속여가지고 백신 맞춰서 죽이는 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왜 보상받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번 사태는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죠. 나쁜 놈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감옥으로 가거나 사형태로 가야죠. 사형대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벌을 해야 됩니까? 정말 돌아가신 분들에게 안타깝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추모를 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라는 단체의 대표로 있는 신재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으로 돌아가신 모든 희생자분들께 추모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뭐 몇만 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몇십만 명 이상이 된다. 실질적으로는 백신으로 사망하신 분들은 백신으로 사망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시기 힘들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훨씬 많다. 백신으로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코로나 사태의 본질을 오늘 아까 연사분들의 발언을 이렇게 쭉 들었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반대 이것을 하게 된 게 2020년 초부터였습니다. 팬데믹 선언을 한 게 2020년 3월이죠. 그리고 집회를 한 거는 2020년 5월부터였습니다. 2020년 5월 백신 맞히기 거의 한 7, 8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백신의 위험성을 알렸고 백신 속에 성분이 뭐가 될지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하려는 목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주류 언론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자녀분들에게 백신을 맞히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말하는 그 진실에 귀를 기울였으면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집회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법 집회지만은 경찰들과 싸워가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라는 것을 누군가가 허가를 해줘서 하면은 그거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상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면은 우리에게 주는 척하지만은 그들이 언제든지 뺏을 수 있다. 비상사태를 빌미로 해서 언제든 뺏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아까 전에 많은 이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어떤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독감으로 평소에 독감으로 치료받은 사람, 사망한 사람이 싹 사라집니다. 2020년부터 해서 21년부터. 자,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검사, PCR 검사를 유료로 하면서 이제 팬데믹 확진자 부풀리기 쇼를 없앤 이후부터 다시 독감 환자가 생기고 코로나 환자는 없어집니다. 이 대동소이합니다. 내가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평소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전에 있었던 독감 증상, 그런 증상이 있겠죠. 근데 독감과 코로나 뭐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PCR 테스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배용석 면역학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사기다. 일단 그걸 전제를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처음에 터졌을 때 저는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는 저희 단체만 반대를 했고, 거기서는 이제 다른 단체들에서는 방역에 대한 것만 반대했습니다. 정치 방역 하지 말라. 그리고 백신을 빨리 들여와라.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뭐 우파 쪽 집회. 몰랐던 것이죠. 이것을 일으킨 이유를 정확히. 자,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반대하고 방역, 정치 방역이란 말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역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왜냐? 사기니까 이것은. 자, 방역을 인정하면 안 되고 코로나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제가 2020년 초부터 주장했던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코로나를 계속 인정하면은 뭘 인정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도 다 인정해야 합니다. 엠폭스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조류 독감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질병 X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일단 이 전염병이 사기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또 다른 카드를 계속 들고 나와도 그것을 막을 어떤 원동력이 생긴다입니다. 계속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그들은 공포를 일으킬 겁니다. 왜냐? 사람들 죽는 장면만 막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쉽게 말해서 막 쓰러지는 장면들 편집해서. 자, 그래서 그 공포감을 부추기면 언제든지 사람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자, 그럼 코로나 팬데믹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깊게 탐구해야 됩니다. 이 딥스테이트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국민들이 그게 진짜일까요? 그러면은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을 이들이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함정이 있다입니다.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원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선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그 코로나란 단어, 코비드19라는 단어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코비드19의 특허들을 받아온 회사들이 있습니다. 회사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펄브라이츠라는 곳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허, 그리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코비드19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의 특허, 그리고 2013년과 2015년 리차드 로스차일드의 코비드19의 진단 방법에 관한 특허. 자,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되기 전부터 모든 특허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일으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특허를 미리 받아놨죠. 특허를 왜 받았을까요? 특허를 받은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백신과 이 바이러스에 대한 소유권을 가집니다. 이 비슷한 것은 에볼라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탐사 보도 기자가 폭로했습니다. 에볼라가 터지기 전부터 미국의 CDC에서 에볼라의 바이러스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뭐 거기서 퍼뜨렸다, 이거는 저는 거짓이라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사망자는 어떻게 죽은 거냐? 코로나가 사기인데. 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고 한국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어떻게 나왔느냐? 코로나 확진이 됩니다. 가짜 PCR 테스트로 양성을 받아서 이 사람이 입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의 면회 같은 걸 다 차단합니다. 왜 차단할까요? 이 사람이 어떤 의료 행위에 의해서 죽는 것을 가족들이 목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염병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사람들의 면회를 다 차단했던 겁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그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이 되느냐? 멀쩡한 사람입니다. 감기 증상만 있었던 사람이 병원에 와서 렘데시빌을 투여받습니다. 렘데시빌. 이 렘데시빌은 에볼라 치료제로 나왔다가 너무 독성이 강해서 퇴출된 약물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약물이 코로나 치료제로 둔갑돼서 다시 나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에볼라 팬데믹에서 퇴출된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라면서 다시 나옵니다. 그게 렘데시빌입니다. 자, 코로나 사망자에게 렘데시빌을 맞추면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폐렴과 같은 증상이 나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멀쩡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씌웁니다. 인공호흡기는 저산소증, 예를 들어서 고산지대에 갔다가 숨을 잘 쉬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씌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약물에 의해서 폐렴 반응이 있는 사람한테 인공호흡기 착용을 시키게 되면 폐가 다 망가지게 됩니다.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마 상태에 빠지면 이들이 어떤 약물을 주입합니까? 자, 이들이 안락사 약물 같은 걸 주입합니다. 미다졸람이라든지 이런 걸 주입합니다. 그래서 요약병원에서 코로나 확진된 어르신들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약물로 살해당했는데 코로나 사망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로나 사망자로 둔갑이 됩니다. 약물로 죽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코로나 사망자 숫자를 늘리고 확진자 숫자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내보내면은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백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어떻게 사망하는지. 자, 그러면은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인 게 아니죠. 병원의 치료가 우리를 죽이고 그걸 예방한다고 마친 백신이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걸 일으킨 것은 미국 국방부에는 산하에 다르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코비드19의 백신을 이미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10년 전에. 10년 전부터. 그리고 이것은 화이자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미 국방부의 기술입니다. 나노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미 국방부의 기술이고, 자, 이것을 배포하는 작전이 트럼프 때 있었던 워프스피드 작전입니다. 전 세계로 배포하는 작전, 워프스피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에게 당하지 않는다. 그런 경각심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온 와타나베 미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쪽에서 소리 질러서 오니까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일본은 정말 민족성이 조용하고 이렇게 시위 같은 거 잘 안 나는 그런 나라지만은 이게 팬데믹 조약 반대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렸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크고 그만큼 일본은 이렇게 정부가 시키는 일을 정말 잘 따르는 그런 면도 있다 보니까 뭐 7자, 8자까지 다 맞은 분도 있어요. 진짜 무시무시하죠. 네, 그리고 맞고 그 부작용으로 돌아가셔도 모르고 자기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더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지만 WHO의 그 계획대로 된다면 세계는 디지털 감시 사회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백신 패스 같은 것이 이게 제정되면은 디지털 강제 수용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백신 안 맞으면 해외 여행도 못하고 이동의 자유도 없어지고 그런 시대가 또 다시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는 그게 인체 실험 대상자였던 거예요. 실험을 당한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신이 준 정엄성이 있고 자유가 허락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어떤 약을 넣고 어떤 약을 넣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정할 자유가 개개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판단으로 개인이 지금 정보도 통제되어 있는 사회다 보니까 이게 진실을 알기가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 찾아서 그런 올바른 정보, 진실된 정보를 찾아서 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디지털 통제 사회를 막고 디지털 강제 수용소를 막을 수 있는 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는 용기를 내서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맞고 나서 몸이 아픈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코로나로 아픈 사람보다 백신 맞고 아픈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제 경험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야기는 못합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장문을 읽기 전에 또 괜히 또 눈물을 한번 또 흘리게 해주셔가지고 목소리 딱 가다듬어 놨는데 네, 입장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장문을 작년 추모제에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이번 추모 집회를 준비를 하면서 입장문을 새로 처음부터 한번 써보려고 작년 거를 한번 열어봤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집회를 1년 반 동안 매주 이렇게 열면서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나름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의 입장, 코로나 피해자들, 희생자들, 백신 피해자, 희생자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더라. 그래서 작년 그 입장문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걸 다 외우질 못했어요. 저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뿐인 딸을 애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함께한 유가족들 또한 자식을 잃고 배우자를 잃고 형제 자매를 잃어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일상 같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느덧 4년이라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유가족 및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대국민 학살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치명률을 조작해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빠뜨렸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성 확인 없이 허가를 면제했고 질병청은 효과 없는 백신을 효과가 100%라며 거짓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성을 검증하기보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신 패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린 청소년들까지 강제 접종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기 위해 백신을 맞아야 했고 어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백신을 맞아야 했습니다. 국민들은 5명이 모여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했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을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효과라고는 1200가지 부작용밖에 없는 백신을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접종하는 것이라며 선동해 국민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집단 면역의 허상에 빠져 숫자를 채우기 위해 청소년 백신 이상 반응 수천 건을 은폐하였고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안전하다 속이고 접종을 강행해 80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병들었고 18명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단 면역 달성이 아닌 3,600만 명 감염이라는 희대의 사기였습니다.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백신을 검증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질병청은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겠다며 조롱했습니다. 교육부는 청소년 피해 학부모를 향해 피해 주장 학부모라 비웃었습니다. 질병청장은 그런 백신은 접종해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 백신의 성분 검증이나 접종 중지를 거부했습니다. 백신 국가 책임제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백신 피해자가 많지 않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K방역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K방역은 제약사, 친문인사, 그리고 의료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채우는 동안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병원을 드나들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이별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부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이유로 의료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고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의사들은 밥그릇을 지키겠다며 국민과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한 대한민국 정부와 의료계는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음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사망했음에도 인과성이 없다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8명의 청소년이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접종한 지 42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인과성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2,700명이 넘는 국민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 접종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게 선택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00가지 부작용밖에 없는 백신을 6개월짜리 영아들에게 접종을 시키고 있으며 이미 종식된 코로나를 예방하겠다며 백신을 또 긴급 승인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피 끓는 절규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백신을 사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젠 mRNA 백신도 모자라 자가 증식까지 하는 레플리콘 백신까지 들여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된 대국민 학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앞으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회자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에만 관심 있는 정치권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민이 아닌 특정 집단이 뽑은 정치인 몇백 명이 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피해자들을 버렸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저희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에게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백신 부작용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회복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국민 권리 회복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이게 또 글을 읽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우리 뒤에 보시면 분향소에 음식과 음료 준비되어 있으니 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으니까 가서 떡도 좀 드시고 음료수로 목도 좀 축이시고 앞으로도 저희 집회는 매주 이 자리에서 매주 열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마다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의 권리가 제대로 되찾아질 때까지 저희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뭐 이게 두 번째 추모 집회가 열렸는데 뭐 이게 두 번째 만에 막 이 글로벌하게 이 외국인 교수님도 발표를 했어요. 일본은 3만 명이 모였대요. 3만 명. 주최 측 추산 뭐 4만 명까지 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많이 멀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도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질병청과 민사소송 그리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 34명의 민사소송, 원고 8명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한 지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질병청은 여전히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팬데믹, 백신 이 두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부 기관,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지키면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질병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인과성이 없다면서 질병청은 계속해서 인과성 인정을 거부하고 있지만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시행규칙에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인과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이상 반응으로 간주한다라고 시행규칙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인과성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인과성 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여러분들의 인신을 구속할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인권, 여러분들의 권리, 여러분들의 자유에 우선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따위는 여러분들의 인신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국가기관, 정치인, 행정부, 이 인간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됩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쳐먹지를 않아요. 문재인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간들은 국민의 권리, 생명, 건강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